마음이 여린 한 친구가 나와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우리 예비 학부모님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어요. 설레인 만큼 긴장되고 우리 아이가 잘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 전에 챙겨두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챙겨도 굳이 챙기지 않아도 학교 생활에는 무방한 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챙겨야 되는 첫 번째는 말하기 연습이에요. 1학년 아이들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필요한 말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빈번하게 하는 것도 좀 곤란하지만 진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진짜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화장실이 급해요, 다녀와도 될까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속이 안 좋아요. 이런 말을 못해서 앉아있다가 실수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뒤처리는 하면 되는데 주변 아이들의 시선과 행동에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지금 이 친구의 마음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까지 애가 많이 쓰여요. 또 진짜 해야 할 말 뭐가 있을까요? 친구에게 의사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아이들의 다툼은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때문에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친구의 싫은 행동이나 말을 거절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거절할 때 감정을 지나치게 담아서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친구가 지우개 좀 빌려줘 라고 했는데 빌려주기 싫은데 말하지 못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당연히 지우개쯤이야 빌려주면 되는데 1학년 아이들은 아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내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싫어, 선생님 얘가 빌려주기 싫다는데 자꾸 빌려달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자기 의사는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감정을 지나치게 담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아끼는 지우개라서 곤란해, 요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상황에 따라 단호한 거절이 필요한 경우, 또 완곡한 거절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연습이에요. 상황을 설정하고 역할극을 해본다든지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이가 자기 말하는 걸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꼭 챙겨야 되는 것은 스스로 화장실 잘 가는 연습. 물론 혼자 잘 가고 혼자 잘 처리하는 아이들도 다수 있지만 배변 문제 때문에 학기 초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급기야 학교에서는 화장실 못 가고 참았다가 집에 가서 볼일 보는 아이들도 다수 있고요. 1학년 담임을 할 때 일인데 마음이 여린 한 친구가 나와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따라와서 지키지 않으면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업이 없는 다른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했더니 안 된대요. 제가 지켜야 한대요. 우선 당장 급하니까 다른 선생님께 반에 잠시 부탁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볼일을 볼 때까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켰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못 닦는다고 닦아달라고 한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엄마처럼 도와줄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뒤처리를 할 때 자기 손에 더러운 거 묻는다고 화장지를 자기 손이 보이지 않게 붕대처럼 둥둥 감아서 그렇게 닦고 변기에 넣어서 본의 아니게 휴지태를 하는 게 1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단정하게 여밀 수 있는 거, 이런 건 가정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자기 할 일은 스스로하는 연습. 이건 제가 저학년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 단 한 가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부터는 해야 할 일이 누구의 몫인지를 잘 판단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많은 일의 책임을 이제는 조금씩 아이에게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 또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것도 자기 할 일이잖아요. 학교에는 분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책상 밑에 떨어진 물건도 자기 거 아니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물건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평소에 정리정돈하고
자기 거 잘 챙기는 연습 지금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컨디션 조절하기. 아이들이 낯선 학교에 빨리 적응하려면 늦지 않게 학교에 와야 해요. 너무 빨리 오는 것도 곤란하지만 허겁지겁 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밥을 막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급하게 씻고 챙겨서 나오면 학교 오는 아이의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지 않겠죠.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몸의 리듬을 그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면 등교 전에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함께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학기 초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등하굣길 지도. 가정 사정에 따라서 교문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또 데리러 오시고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또 평소에는 데리러 오시다가 갑자기 못 오시는 상황도 생기고요. 시기가 언제 되었든 결국은 아이 혼자 등하굣길을 다녀야 하긴 해요. 그래서 거리를 늘려가며 혼자 다녀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횡단보도도 한번 건너보고 말이죠.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공부요. 우리 1학년 아이들의 학습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시죠? 제가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교과서 보여드리며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글을 어디까지 또 떼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이에 따라서 다 떼고 와야 되는 유형,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만 이렇게 조합해서 띄엄띄엄 읽어도 크게 문제없는 아이 유형에 따라 다 다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이 진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한글 떼기와 관련된 내용은 이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드렸으니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을 하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적인 부분 중에 수학은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9가지 수를 배우다가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50가지의 수를 배워요. 2학기가 되어야 100가지 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0 이내의 수 안에서 수셈 할 수 있고 더하고 빼는 거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어요. 어차피 학교 오면 다 배웁니다. 단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만큼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입학 이후에 복습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굳이 챙겨도 챙기지 않아도 문제없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40분이니까 한 자리에 40분 앉아있는 연습 필수적으로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림책 한두 권은 거뜬히 읽을 수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때 주의력 있게 활동한다. 그렇다면 막 진지하게 너 학교에서는 4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상에 앉아서 연습해보자.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기 집 책상에서 혼자 앉아있는 40분이랑 수업 시간의 40분은 체감상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습득하고 또 그 분위기에 잘 따라가요. 수업 시간에 자기 혼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처음에 있긴 하지만 그 아이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결국은 잘 적응해요. 그 다음 젓가락질 연습. 젓가락 사용에 관한 건 1학기 교육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는데요. 대부분 1학년 아이들이 급식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나요? 숟가락만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젓가락 사용이 조금 불편해서겠죠. 숟가락만 가지고 계속 밥 먹을 순 없으니까 천천히 가정에서 일반 쇠젓가락 사용할 수 있도록 콩조끼 놀이 같은 거 하면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입학하기 전에 이건 꼭 해야 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이 담긴 자기 식판을 이렇게 들고 자기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급식 지도를 미리 해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음식이 담긴 식판을 받으면 아이들 중에 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뒤에 줄이 쫙 밀리거든요. 가다가 쏟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된다 하신다면 집에서 한두 번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급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에는 과일이 자주 나오는데 대부분 껍질째로 나와요. 딸기도 꼭지를 귀엽게 달고 나오고요. 키위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게 반 잘라 나오고요. 그럼 우리 1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잘 못 먹어요. 먹어도 과일을 막 뼈 발라 먹듯이 먹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가 과일 먹을 때 너무 정갈한 것만 고집하지 않으면 급식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내일 모레 입학하는 애한테 젓가락질 잘해야지 급식판 쏟으면 큰일 나, 과일도 껍질까지 안 먹으면 선생님한테 혼날걸? 이런 우리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조금 서툴러도 큰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입학 전에 아이가 학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죠. 가면 재미있을 거야.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명확한 교육관 정립하는 거. 자기 교육관을 정립하면 맘카페에 수많은 해야 한다라는 댓글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조언들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릴 수 있으려면 나의 교육관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각종 조언에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거든요. 그쵸? 그럼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 입학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초등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